네, 반갑습니다. 강산입니다. 자, 오늘 HLB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HLB 이 종목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종목을 준비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이 종목 장중에 마이너스 5%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하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요, 아직 이 종목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요, 지금 주가만 보면 눌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이 종목은 이벤트, 그리고 뭐 수급, 자, 그리고 재료, 자, 그리고 앞으로 상승에 대한 이 모멘텀, 그리고 차트 구조까지, 자, 같이 놓고 보면은 지금 걱정할 구간이 아니라, 자, 오히려 준비해야 할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요, 왜 지금 이 종목의 가치가, 자,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이 HLB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종목 정말 쉽지 않습니다. 상승할 때는요, 이렇게 21선을 타고서 쭉 상승을 잘 해줘요. 연속적인 상승 랠리로 개인이 잘 따라붙지 못하게 올라가죠. 그리고 하락할 때 보면요, 낙폭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 개파락으로 하락을 시켜서 이 공포를 만들어내요. 이 공포를 만들어내고 이 반등을 하면서 갭을 메워줍니다. 자, 이렇게 갭을 메우는 패턴이 몇 차례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공포 구간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자, 여기도 이제 갭이 떨어졌죠. 갭이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공포를 유발하고 다시 올려놓고 이 구간에서 다시 횡보하다가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개파락을 시켜요. 자, 이렇게 개파락이 나오고 나서 지금 구간에서는요, 오히려 더 하락이 나오죠. 이 더 하락이 나오면서 이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매도를 하셨을 겁니다. 이 공포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물량을 다 받아내고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자, 물론 이 구간에서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런 공포 구간에서 매도했다가 올라오니까 뒤늦게 따라 붙었다가 흔들리는 주가 때문에 다시 또 손실이 반복될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조를 알면요, 오히려 이런 저점에서 물량을 잡아서 이 개파락이 이 갭을 메우는 이 구간에서도 오히려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죠. 자, 이런 자리에서도 하락하다가 다시 한번 주가 들어 올리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이 개파락했던 이 구간까지 한번 올라오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알게 되면은, 자, 이 종목을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차트만 보고 접근하면 조금 흔들려도 이 멘탈이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차트, 자, 이전과는 좀 분명히 다릅니다. 자, 현재 HLB는요, 자, 21선 위에서 주가를 유지해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21선을 돌파하고 나서 깨지 않고 21선 위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21선 위에서 조정은 이 하락 추세가 아니라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숨고르기를 하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지금 흐름은 위에서 물량을 쉽게 풀지 않고 잠그고 있고, 자, 아래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받아내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구조에서는요, 하루 이틀 마이너스 3%, 4%, 뭐 5% 이상 좀 하락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겁내지 말고 정상적인 과정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락을 보고 이 종목의 가치가 훼손됐다라고 보는 건 아직 이 종목을 깊게 보지 못한 시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주가가 아니에요. 이 주가가 아니라 이 수급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최근 수급을 보시면요, 자, 지금 대량으로 외국인의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고, 기관도 최근에 물량을 많이 사들였죠. 지금은 물량 조절을 좀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프로그램도 오늘 물량을 좀 덜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구간에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고 또 이 구간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기관도 매수를 많이 해 나갔습니다. 최근에는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지만 자, 이 구간에서 자, 우리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요. 이 메이저 수급입니다. 메이저 수급. 자, 왜 메이저 수급이 중요하냐? 자, 이 메이저 자금의 수급들은요, 이 단기간에 들어오는 그런 단타성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좀 길게 볼 수 있는, 그리고 꾸준하게 물량을 사들이는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크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자금이 크면 주가 상승에 있어서 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메이저 세력의 주체를 보시면 지금 JP모건 서울, 그리고 모건 스탠리, 그리고 메릴 린치, 자, UBS 증권, 맥커리 증권 등등, 자, 외국계 증권사들이 이렇게 물량을 사고 있죠. 이 외국계 증권사 중에서도 이 메이저급인 이 모건 스탠리나 맥쿼리 증권, 그리고 뭐 JP 모건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지금 물량들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위권 안에 지금 포진하고 있는데, 메릴 린치도 마찬가지고 UBS 증권도 메이저 증권사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메이저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이후에는 주가가 하루 이틀 급등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방향성 있는 상승 흐름에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요, 왜 아직 안 오르냐가 아니라 이 가치 대비 가격이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구간으로 보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주가 상승에 대한 배경을,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HLB는 자, 리보세란 입으로 FDA 승인에 2차례 실패를 경험했죠. 자, 공식적인 이유는 뭐예요? 이 파트너사의 CMC 제조 품질 이슈였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 파트너사 항서제약의 이 CMC의 미비였다라는 그런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제조라든지 품질 이슈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글로벌 환경은 자,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지금 미국과 이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었잖아요. 자, 미국의 이 제약바이오 규제 환경이 전반적으로 강화가 되었죠. 중국과 연결된 파트너사들에 대한 미국 규제 리스크가 확대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이 생물보안법 아시죠? 이 생물보안법까지 등장을 했죠. 자, 이 법은 중국 바이오 기업, 중국 CDMO죠. 자, 그러니까 의약품을 대신 개발해서 생산해주는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을 말을 해요. 자, 이러한 CDMO 기업들이 중국과 깊게 연결된 공급망에 대해 자, 미국 정부가 훨씬 보수적으로 보겠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 FDA 허가를 직접 막는 법은 아니지만 FDA 심사 기준이 임상 성과보다 허가 이후 안정적 생산과 공급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경입니다. 자, 그래서 HLB가 이번에 선택한 게 뭡니까?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HLB 그룹 김태환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를 영입했다. 자, 이 소식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 가남신약 FDA 재신청 앞두고 경영진을 물갈이하면서 전면 쇄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단순한 인사 변화가 아니에요. 자, 이제는 약이 좋은 회사에서 허가까지 갈 수 있는 회사로 가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HLB는 단기 반등을 노리는 종목이 아니라 이 가치 재평가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도 분명해요. 자, 지금 CES 2016 1월 6일부터 9일까지 자, 내일 마감이 되는데 자, 이 수급들 자, 어디로 이동이 되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이런 CES 2016 이벤트를 통해서 로봇주에 이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로봇주가 이제 어떠한 이제 수급을 보여주는지
이 수급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더 들어와 주는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또 이동이 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 다음에 이동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JP모건 컨퍼런스가 있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데 자, 이달 12일부터 15일까지 이제 개최가 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가 될 건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제약바이오 전체의 수급이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이 수급들이 어디로 이동이 되는지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HLB 이 종목의 4분기 이 실적 발표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어닝 쇼크가 나오는 게 아니냐, 자,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FDA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매출과 실적이 연결이 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주가 하락이 많이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이미 이런 악재들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보다 매출과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 전체가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격대를 말을 하는데, 자, 전년 대비해서 자, 현재의 가치 평가가 어떻게 지금 흘러올지, 자, 그리고 4분기 현재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와주게 되면은 자, 주가는 또 어닝 서프라이즈로 상승이 또 나올 수가 있고, 또 FDA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1분기에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또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벤트들이 순차적으로 겹쳐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대감은 결국 가격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 제약바이오 같은 종목들 경우에는 이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 발표라든지 어떠한 이벤트가 지나가게 되면은 그 수급이 다른 쪽으로 또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이벤트가 가기 전에, 그리고 이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 주가는 미리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요, 재료가 소멸되는 구간이 아니라 아직 시장이 가격에 다 담지 못한 가치가 남아있는 그런 구간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나올 건데, 자, 주가는 계속 올라왔다가 또 눌렸다가 가는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되고요. 지금이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21선 위에서 있고, 구조는 위에서 잠그고 또 아래에서 받아내는 그런 흐름이고, 수급은 이 메이저의 외국인 매집,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 FDA 규제 강화에 대한 환경, 그리고 자,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제 변수들, 자, 그리고 이 전면적인 이 쇄신에 대한 대응들, 그리고 전 삼성바이오 로직스의 김태환 회장의 카드, 자, 다음 이벤트까지, 자, JP모건 헬스케어, 자, 그리고 실적 시즌까지, 자, 다음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걸 놓고 보면요, 오늘 마이너스 하락은요, 이 종목의 가치 훼손이 돼서가 아니라 시장이 아직 이 종목의 가치를 제대로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구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불안해할 시간이 아니라 준비를 해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를 걸어놨고요. 편하게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자로 HLB 이 종목에 대한 오늘 말씀드린 뭐 차트, 그리고 수급, 이벤트, 대응 포인트까지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번호 한번 띄워드릴게요. 010-8239, 자, 1202. 자, 이 번호로 지금 HLB 할 때 H라고 딱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이 모든 대응 포인트들 제가 무료로 공유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자세한 수급 타점 대응은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모두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참여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가 어느덧 460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고민 한 번쯤 드실 거예요. 이제 고점이 아닌가. 지수는 계속 오르는데 나는 왜 수익이 나지 않지?
자, 실제로 요즘 상담을 해보면요. 지수는 올라갔는데 계좌는 생각보다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이 개인 투자자 혼자서는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어요. 자,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 방향이랑 이 포인트 몇 가지만 조금 잡아드려도 계좌 흐름이 확실하게 달라지는 경우를 계속해서 직접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요, 마찬가지요. 뭔가 잘 안 풀리니까 정보를 찾다 보니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자, 이 정도로 노력하고 계신 분들은요, 사실 조금만 방향이 맞아도 완전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혼자서 더 어렵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비용도 받지 않고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까지 하나서부터 10까지 제가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최근 상승하는 종목들 보시면 이 조선주가 오늘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로봇주는 장을 조정을 받고 있고 건설 쪽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주 방산 항공 쪽에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 2차 전지는 조정을 좀 받고 있고 반도체도 다시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제약바이오는 좀 옥석 가리기가 좀 심한 그런 종목이라서 매출과 실적이 연결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또 수급 상승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전선주라든지 이 자동차 쪽에 또 수급이 일부 들어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런 전체적인 흐름 시장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수급이 들어오는 이런 종목에서 분석이 다 되어 있는 종목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최근에 상승하는 종목들 보시면은 이 반도체 쪽에서 상승이 많이 나왔었죠. 한미반도체도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려서 상승 나왔고 이 제주반도체도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이렇게 7-80%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죠. 자, 이 구간에서 비중을 더 키워가지고 우리는 수익을 만들 수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로봇 쪽도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CES 2016 영향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현대모백스 제가 17일 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 구간만 거의 몇 프로예요? 80% 이상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이 구간에서 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제가 4월 22일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쭉 상승 흐름 이어질 때 물량을 계속 가져가면서 수익을 또 만들어가고 있죠. 아직 다 끝났다고 보지는 않고요. 일단은 큰 흐름으로 가는 종목들도 공유해드리고 있고 또 한 파동을 먹는 그런 매매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원익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런 구간에서 수익을 만들고 있고 이 과거에 제가 4월 25일부터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최대 900% 이상 수익권이었죠. 자, 이러한 종목 중에서 한 몇 종목만 한번 볼게요. 자, 현대모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백스 보면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죠. 12,700원에 9시 8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 17일 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비중을 늘려가서 우리가 계속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죠. 12월 17일. 자, 이때부터 해서 전고 돌파할 때 비중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의 비중을 80% 이상 비중을 가져갈 수 있었고 수익도 많이 낼 수 있었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 23일 날 19,730원 말씀을 드렸고 8시 46분에 장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자, 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 23일 날 이때 말씀을 드려서 비중 크게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 이 메디아나도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셀바스 AI의 자회사죠. 자, 이 종목도 오늘 크게 튀어졌는데 23% 이상 튀어졌다가 좀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아직 끝난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4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8,010원의 시장가로 말씀을 드렸고 자, 1차 목표가 13,000원 오늘 돌파가 되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고 10시 34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모두 체결이 되셨을 겁니다. 이것을 보신 분들은 모두 체결이 되셨을 건데 24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때입니다.
자, 이때 살짝 깨고서 올라왔는데, 자, 비중을 확 늘릴 수가 있었죠. 자, 이탈가는 제가 7,500원 잡아드렸는데, 살짝 이탈을 했어요. 이탈가 꼭 손절가 아닙니다. 2차 매수 후에 비중 조절 가격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많이 또 실어서 수익을 크게 이 구간에서만 약 70% 이상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을 함께 만들어 보실 분들은요, 번호 한번 다시 한번 띄워 드릴게요. 자, 010-8239 자, 1202 자, 이 번호로 HLB 할 때 H 딱 한 글자 딱 5초만 투자해서 연락 남겨주시면 투자 방향성부터 완전히 다르게 잡아 드릴게요. 자,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달라지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